62세 전직 대기업 부장이 은퇴 후 월 120만 원으로 버티는 현실.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은퇴라고 하면 저마다 기대도 있고 불안도 있잖아요. 아, 이제 퇴직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하는 기대도 있지만 막상 현실은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월 120만 원이라는 액수를 매달 생활비로 써야 하는 62세 은퇴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우리 삶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62세 전직 대기업 부장의 은퇴 후 현실. 먼저 주인공은 62세 김 부장님 가명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부장으로 퇴직을 하셨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대보다 퇴직금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필요한 목돈이 생기면 회사를 믿고 대출을 받아 집 마련이나 자녀 교육비로 썼고 회사의 복지 혜택 덕분에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퇴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거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해 퇴직 권고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김 부장님은 그래도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여겼는데 막상 은퇴 후에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20만 원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120만 원 안에서 생활이 가능할까? 막상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팍팍한 거죠. 집이 자가라고는 해도 관리비,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 그리고 식비까지 계산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대기업 부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안 남아?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가 갑작스레 찾아오거나 그동안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김 부장님 역시 내가 이런 처지일 줄은 몰랐다며 지금도 한숨을 푹푹 쉬신답니다. 2. 은퇴자의 3가지 사례. 김 부장님 사례 말고도 은퇴 후 삶이 예상치 못하게 어려워진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2-1. 자영업 접고 은퇴한 60대 초반 박사장님. 박사장님 가명은 50대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음식점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시국 때 크게 타격을 입어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셨죠. 나이도 60대 초반이 되니 재취업도 쉽지 않고 그래 이참에 그냥 은퇴하자. 적당히 쉬면서 살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자영업 폐업 정리하느라 퇴직금도 대부분 쏟아부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떠안게 됐어요.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원하는 나이가 아니니 쉽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결국 박 사장님은 국민연금 90만 원 남짓 받으면서 월세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식비를 아끼기 위해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장을 크게 보고 취미생활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퇴직하면 전원주택 같은 데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현실은 정반대가 된 거죠. 아, 좀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는 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우울감도 크다고 해요.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 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하다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렵고 건강도 점점 걱정이 되고요. 2-2. 60대 중반 돌연 퇴직한 전직 세일즈맨 이 과장님. 이 과장님 가명은 줄곧 세일즈 일을 하셨어요. 매달 인센티브가 꽤 괜찮았고 주변에서는 영업일 잘하니까 퇴직해도 큰 걱정 없겠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영업팀을 통폐합하면서 본인도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게 됐다고 해요. 한 5년은 더 일할 줄 알았는데 한은 아니란 생각으로 정작 노후 대비는 잘 안 해뒀던 거죠. 문제는 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돼 있어서
60대 중반인 지금은 아직 연금 수급자가 아니에요. 예상보다 빨리 퇴직했으니 중간에 돈이 끊기게 된 겁니다. 그나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지만 생활비와 보험료, 자녀들이 아직 완전히 독립을 못했으니 도움을 줘야 해서 지출이 커요.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 해도 나이가 있으니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죠. 이 과장님은 한동안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기도 하셨다고 해요.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고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차고를 개조해서 소소하게 중고 물품을 파는 정도로 버티고 있다고 하십니다. 2-3. 50대 후반 퇴직하고 부동산 투자 실패한 최 이사님. 최 이사님 가명은 50대 후반에 제법 높은 연봉을 받으며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퇴직하기 전부터 퇴직금 받으면 부동산에 몰빵해서 월세 수익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퇴직금을 보태 대출까지 받아 상가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타이밍이 최악이었다고 해요.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상가가 잘 안 나가고 공실 기간이 길어지니 대출 이자가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나마 처음에는 적금 깨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몇 달 버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적자만 나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상가를 매물로 내놔도 시세가 떨어져서 원금 회수도 안 되는 상황이라 몇 년 동안 손해를 계속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아직 안 돼서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 보니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곳을 찾으려고 했지만 나이가 발목을 잡았다고 해요. 결국 최 이사님은 투자만 성공했어도 편히 살았을 텐데 하며 크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 생활이라기보다 빚을 갚기 위해 노후에도 계속 뛰어야 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3. 은퇴 준비와 대응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라는 게 준비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이나 경기 불황, 가족에게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거나 예상보다 길어진 평균 수명 등 변수들이 은퇴 이후 삶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목돈보다 꾸준한 현금 흐름에 집중하기. 퇴직금이나 모아둔 목돈이 있어도 그 돈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작은 돈이라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부업이나 연금 상품 혹은 역세권 소형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가계부나 자산관리 앱 활용하기. 막연히 나 돈 이만큼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다가는 현실에서 큰 벽을 마주합니다. 실제로 내가 월 얼마를 쓰고 어느 분야에 많이 지출이 되는지 꼼꼼히 파악해서 적정 생활비를 만들어 봐야 해요. 요즘은 가계부 앱도 많고 자산관리 앱도 잘 되어 있으니 미리미리 지출 패턴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정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찾기. 난 60 넘으면 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도 늘어나서 70, 80까지도 건강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은퇴 전부터 내가 나이 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라인 강의, 1인 창업, 자격증 활용 등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요.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 은퇴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씀씀이를 줄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간소화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평생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꼭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심플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면서 지나치게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쉽진 않지만 마음가짐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 공감과 결론. 내가 겪지 않을 거라는 착각.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분이 월 120만 원으로 겨우 버티게 되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하던 분이 경제 위기에 휘청이고
노후의 투자로 안락하게 지낼 줄 알았던 분이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퇴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부터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써보고 월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정리해보고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부업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자금 계획도 만들어 놓고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비상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두고. 말은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언제 은퇴를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년을 꽉 채워서 나오는 게 당연한 시대도 아니고 또 설령 정년을 다 채워도 노후를 길게 보내야 하니 준비가 부족하다면 언젠가 휘청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김 부장님처럼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보나 도움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창업 지원, 재취업 교육, 자산관리 상담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해요. 인생 이막이라고도 하잖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말하고요. 하지만 그 시작이 마냥 아름답거나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우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글이 여러분께 경각심과 함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때 고민하고 대비하길 잘했다 라고 미소 지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퇴 준비와 노후 대비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실제 사례를 자주 공유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노력해서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세 퇴직금으로 1년 해외여행 지금은 대리운전합니다. 서론 꿈꾸던 은퇴 vs 현실적인 은퇴. 퇴직하면 뭐 할 거야? 직장 생활 30년 차쯤 되면 동료들과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을 거다. 누군가는 세계 여행 갈 거야 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 하나 열어야지라고 한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살겠다는 거다. 그런데 정작 퇴직 후 현실은 다르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녀와도 돌아와서 그 다음을 고민해야 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금세 문을 닫기도 한다. 막상 은퇴해보면 수입 없이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퇴직금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일을 구하려 해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 오늘은 그런 현실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58세의 퇴직 후 퇴직금으로 1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 남성, 그리고 그가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느끼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자. 1. 퇴직금 2억 원,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지만. 이야기의 주인공 김철수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다. 연봉도 괜찮았고 퇴직금도 약 2억 원 가까이 나왔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내가 은퇴하면 뭘 할까? 고민하며 유럽과 동남아 여행을 꿈꿨다. 그래서 퇴직 후 바로 아내와 함께 1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났다. 유럽, 동남아, 일본, 미국까지 한 바퀴 돌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니 현실이 보였다. 퇴직금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 비행기값, 숙박비, 식비 이왕 온 김에라는 생각으로 쓴 돈이 많았다. 1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다.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원래는 나중에 다시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58세를 넘기니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다. 대기업 간부였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너무 비싸고 알바를 하려 해도 젊은 사람을 선호했다. 결국 김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퇴직금이 바닥나기 전에 수입이 필요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대리운전이었다. 2. 퇴직 후 2년 만에 다시 일하는 62세 배달원. 두 번째 사례는 62세의 이명수 가명 씨 이야기다. 그는 56세에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퇴직 후에는 쉬면서 운동하고 책도 읽으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 그런데 딱 2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퇴직 후 지출은 생각보다 컸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자동차 유지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절약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퇴직 전에 가졌던 생활 수준을 쉽게 낮추기는 어려웠다. 퇴직 후 예상보다 빨리 돈이 사라졌다. 이 씨는 결국 62세에 배달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 곳곳을 누비며 하루에 810시간씩 일했다. 퇴직 후에는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시 생계형 노동이었다. 3. 편의점 알바로 버티는 65세 은퇴자. 마지막 사례는 65세 이영자 가명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60세에 퇴직 후 내 인생을 즐기겠다며 취미생활을 시작했다. 사진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다. 하지만 5년 후 남은 돈이 부족해졌다. 65세가 되니 예상했던 것보다 의료비 지출이 커졌고 소소한 생활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은퇴 후 생각보다 오래 버텨야 한다. 이 씨는 처음엔 10년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길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 최소 3040년을 버텨야 한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1.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여행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퇴직금은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순식간에 바닥난다. 퇴직 후 12년이 아니라 최소 2030년 버틸 계획이 필요하다. 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연금만 믿기보다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투잡, 자격증, 온라인 사업 등 수익원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3. 생활비를 줄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퇴직 전과 똑같이 소비하면 답이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 전 소비의 607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조금씩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한마디. 은퇴 후가 더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생각보다 가혹하다. 퇴직금으로 여행을 가도 좋다. 하지만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이 은퇴 후 생계형 노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 과학적 접근과 실질적인 대안.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퇴직 후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퇴직금과 예상과 달리 다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경제적 논리를 기반으로 퇴직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분석해보자. 1. 퇴직 후 재정계획 4% 룰과 장수 리스크 대비. 4% 룰. 퇴직 후 자산을 지키는 기본 원칙. 은퇴 재정 설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4% 룰이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 연구팀 트리너티 스터디에 따르면 연간 자산의 4%만 인출하면 30년 동안 자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연금 합쳐 3억 원이 있다면 연간 1200만 원을 100만 원만 쓰면 30년 이상 버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원칙은 고정된 연금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국내 현실에서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지원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소극적인 인출 전략과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
장수 리스크롱 라이프 리스크 100세 시대의 재정 문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 83세다. 그러나 건강한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66세로 줄어든다. 즉, 퇴직 후 2030년을 버텨야 하며 노년기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든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노년 질환으로 인해 병원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 3단계 소비 전략 적용. 일활동적인 은퇴 초기 6070대.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퇴직 후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건강을 관리하면서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안정적인 은퇴 중기 7080대.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활용 방안을 미리 준비한다. 3.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은퇴 후기 80대 이후. 장기 요양보험 노인장 기요양보험과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유지비가 적은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은퇴 후에도 소득을 유지하는 3가지 방법. 실버 창업적은 투자로 시작하는 1인 사업.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내 사업을 해볼까?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은 위험하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창업 아이템. 온라인 강의 컨설팅 평생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 블로그, 강의 플랫폼 활용. 농촌 창업 스마트팜, 귀농 귀촌 블로그 기술 기반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운영. 중고 거래 리셀링 중고 명품, 빈티지 제품 등을 대파하는 사업. 미국 노동통계국 BLS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후 창업자의 성공률이 2030대보다 높다. 왜냐하면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정 비임대료, 직원 급여가 적은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격증 취득 후 프리랜서로 전환. 5060대가 도전하기 쉬운 자격증을 취득해 소득을 창출하면서도 유연하게 일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천 자격증. 바리스타, 제과 제빵 카페 창업. 경비 지도사 실버 세대의 인기. 보건관리 산호인 돌봄 서비스 연계. 심리상담 사은퇴자 대상 상담 가능.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은 미래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 배당, 월세 등 패시브 인컴 구축.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작은 수익이라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소형 월세 투자, 투자금 5천만 1억 원으로 가능. 배당주 투자 연 35% 배당률 목표.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 유튜브, 블로그 수익화. 경제학자 로버트 키요사키 라버트 KIYOSAKI는 부자가 되려면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3. 건강관리가 곧 자산관리 의료비 절감 전략. 퇴직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이다. 건강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의료비 지출이 2030% 줄어든다고 한다. 특히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 감소 예방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강 전략.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2% 감소한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 증가, 병원비 부담 증가. 단백질 섭취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수. 간단한 실천 방법.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같은 기초 근력 운동. 단백질 섭취 계란, 콩, 닭가슴살, 두부 등. 근육연금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건강보험 및 정부 지원제도 활용.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의 건강보험 및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용 가능한 제도. 노인장 기요양보험 일정 조건 충족 시 요양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1년에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 지출 시 환급. 기초연금 및 노인복지 바우처 생활비 절감 효과. 결론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법. 퇴직금은 최소 2030년을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 소득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패시브 인컴 배당, 월세, 창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운동과 근육 관리에 투자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돈과 건강, 그리고 자유를 동시에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은퇴를 앞두고 안정된 삶을 꿈꾸는 많은 50대, 60대들. 넓고 한적한 외곽에 집을 마련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겠다는 계획, 정말 현실적일까요? 그러나 지금 외곽집을 사는 것이 당신의 노후를 흔드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의료,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외곽에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더구나 외곽, 지역 집값의 하락세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 자금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외곽집 이제는 폭탄? 50대 이상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은퇴를 앞두고 삶의 터전을 외곽으로 옮기려는 고민 많은 50대와 60대가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자연과 가까운 삶, 조용한 환경,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집값은 확실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이 뜻밖의 함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낭만적인 생각으로 외곽에 집을 사는 건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 접근성 문제. 급할 때 갈 병원이 없다면? 첫 번째 문제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빈도는 높아집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30분이 넘게 걸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응급 상황일 때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서울에서 은퇴 후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한 김 씨 부부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빠른 조치가 어려워 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가족은 도시로 다시 이사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며 후회했습니다. 2. 교통 불편.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두 번째는 교통의 불편함입니다.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은 제한적이고 자가용 없이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강원도의 한 농촌으로 내려간 박 씨는 처음에는 고즈넉한 풍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교통이 부족해 친구를 만나거나 장을 보러 가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구나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면 차조차 움직일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외로움을 느끼며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 외곽에서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털어놨습니다. 3. 집값 하락. 외곽의 집, 자산 가치가 유지될까요? 마지막은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문제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외곽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은퇴 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집에 투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충남의 한 외곽 지역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이 씨는 5년 후 건강 문제로 도시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구매 당시보다 30%나 떨어져 손해를 보고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샀지만 지금은 오히려 큰 손해를 봤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외곽 집을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외곽으로의 이사는 단순히 집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의료, 교통, 자산 가치와 같은 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을 확인하라. 집에서 10분 이내에 응급병원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통 인프라를 점검하라.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는 가까운 곳에 쇼핑몰과 편의시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이해하라.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고 향후 가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그렇다면 어디에 살아야 할까? 외곽 지역이 아닌 도시 근교를 추천합니다. 의료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조용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근교 지역은 은퇴 후 삶에 최적화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곽으로의 이사를 꿈꾸고 있다면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곽에서의 삶은 로망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현실적인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사는 것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외곽으로의 이사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외곽집, 은퇴 후에는 신중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의 조언.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한적하고 여유로운 외곽으로 이사하는 꿈을 꾸곤 합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 사이에는 냉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은퇴 후 외곽으로 이사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변화된 삶의 우선순위. 은퇴를 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직장 가까운 곳이나 자녀 교육 중심으로 집을 선택했다면 은퇴 후에는 건강, 안전, 편리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곽의 조용한 삶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면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한 A씨는 처음에는 넓은 집과 자연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매주 도시로 나가야 했습니다. 교통비와 시간 낭비가 늘어나면서 왜 이런 곳으로 왔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외곽 지역의 사회적 고립 문제.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곽 지역은 이웃 간의 교류가 적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듭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고립된 환경에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 조언. 외곽으로 이사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나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외로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야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B씨는 은퇴 후 강원도로 이사를 갔지만 한 달에 한 번 도시로 나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왕복 4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결국 이동에 지쳐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었고 은둔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외곽으로의 이사가 나에게 맞는 환경인지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3.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외곽으로 이사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입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재의 흐름을 생각하면 외곽 집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견해. 외곽 지역의 부동산은 인프라 투자 여부와 인구 유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외곽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집값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곽 집에 투자하는 건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례 분석. C씨는 충청남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마련했지만 3년 뒤 건강 문제로 도시로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구매 당시보다 20% 하락했고 팔리지 않는 기간 동안 유지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는 외곽집을 투자로 보지 말고 완전히 정착할 자신이 있을 때만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4. 대안으로서의 도시 근교 생활. 그렇다면 어디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도시 근교를 대안으로 추천합니다. 도시 근교는 의료,
교통, 생활 편의시설이 적절히 갖춰져 있으면서도 외곽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문가 추천 조건. 병원과 상점이 차로 10분 이내에 위치한 지역. 대중교통이 잘 연결된 곳. 문화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 곳. 실제 대안 사례. D씨는 경기도의 한 도시 근교 지역으로 이사해 은퇴 후 삶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대형마트, 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이웃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도시 근교는 내가 원하는 편리함과 조용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5. 외곽으로 이사하려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만약 외곽으로의 이사를 고민 중이라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환경인지 점검해 보세요. 의료 인프라 확인,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와 소요 시간을 체크하세요. 교통 편의성 점검, 대중교통이 충분히 발달해 있는지, 자가용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치 분석, 지역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사회적 연결성 확인, 이웃과의 교류, 지역 커뮤니티 참여 가능성 등을 따져보세요. 장기 거주 가능성 평가, 최소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외곽집 은퇴 후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은퇴 후 외곽으로의 이사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 전반에 걸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로망과 현실의 차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필요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외곽집이 은퇴 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환경과 조건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줍니다. 냉정한 판단과 신중한 계획으로 후회 없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세요. 60에 다시 돌아간다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50대와 60대가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은퇴는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매달 쌓이는 고정비, 줄어드는 수입, 그리고 다가오는 건강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시 6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반드시 다르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 겁니다. 서론. 60대가 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국면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제가 60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바꿀 3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1. 건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미리 투자했더라면. 가장 흔한 후회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죠. 저의 한 지인은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은퇴 후 여행이나 다니며 살겠다는 꿈을 꾸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은퇴 후 무릎 통증과 당뇨로 고생하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 모은 돈 대부분이 병원비로 나가고 말았죠. 그분이 항상 말합니다. 시간과 돈이 있을 때 운동하고 몸을 관리했어야 했어.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60대에 접어들면 이미 몸은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낙관으로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 관계를 소중히 대하지 않았던 내 모습.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은퇴 후 느끼는 가장 큰 공허함 중 하나가 바로 단절감입니다. 제 또 다른 지인은 은퇴 후 농촌으로 귀촌하면서 도시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끄러운 인간관계 이제 끝내고 조용히 살겠다고 했죠.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그는 외로움에 지쳐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은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인간관계는 젊을 때처럼 자주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정기적인 소통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유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 때문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경제적 자유를 향한 계획, 조금 더 현실적이었다면.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50대 중반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상상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의 한 분은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편안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택에만 올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매달 나가는 공과금, 유지비, 생활비 앞에서 그 집이 오히려 촉새가 되었습니다. 결국 60대 후반에 집을 팔고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야 숨통이 트였죠. 저라면 50대에 들어서자마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했을 겁니다. 단순히 연금을 믿기보다는 작게라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투자나 사업을 구상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60대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열거나 작은 자격증으로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50대와 60대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은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건강, 관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준비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순간입니다.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 겁니다.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서론 은퇴 후 상상 이상으로 힘든 현실. 은퇴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여유롭게 살겠다. 평생 여행 다니며 지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경제적인 불안정성, 신체의 변화, 사회적 고립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은퇴 후에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다시 6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확실히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1.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운동할 거야 또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 운동은 과도할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혹은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입니다. 60대부터는 몸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관절, 근육, 심장 등 우리의 몸은 젊을 때와 달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소홀히 하면 그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50대 초반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며 평소 즐겨하던 운동도 산책도 못하게 되었고 결국 60대 중반에는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운동을 꾸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은퇴 후의 삶이 아무리 여유롭다 해도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그 변화는 점차 불가역적으로 나타납니다. 무릎이나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은 50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그런 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일상적인 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시작했어야 했고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건강을 관리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운동만큼 식단도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는 식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자. 은퇴 후 외로움을 막는 법? 은퇴 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일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네트워크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직장 동료들과 교류했기 때문에 은퇴 후엔 외로움이 급격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겠다며 일부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하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늦게나마 깨달았다. 저는 이분의 말을 들으며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들과의 소통, 친구들과의 만남,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해서 외로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외부와의 연결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사회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철저한 준비.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될 거야. 연금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제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수입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은퇴 후 모든 시간을 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 친구는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생길 줄 알았지만 의료비, 생활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나가면서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돈은 준비된 자만 얻는 거란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도 조금씩 투자를 시작하거나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60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은퇴가 곧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살았다면 은퇴 후에는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도 분명히 그때 그 일을 더 빨리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